시간에 231페이지 거기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죠? 오늘은 그 밑에 그 박스를 보시면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박스 안쪽에 x 이퀄 a에 관한 대칭, 그 다음에 a, b에 관한 대칭 이런 그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찾았니 못 찾았니? 페이지 23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뭐라 나오잖아, 그지? 응. 한쪽만? 231쪽만 안 되겠다. 왜? 제가 그 뒤에 잘했어. 자, 거기 그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이 굉장히 중요해.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x는 a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냐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요 a라고 하는 위치 여기를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갈라요. 그럼 이 좌우에서 왼쪽 오른쪽이 그림이 거울을 보듯이 똑같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은 당연히 이걸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x는 a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 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하면 되죠. a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x예요. 그럼 여기 좌표가 a 더하기 x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도 x만큼 가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는 요게 a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왼쪽 오른쪽이 똑같게 생겼다 그러면 요 높이 있잖아, 그지?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a 빼기 x에서의 높이 함수값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x를 얼마로 잡든 뭐 한 칸을 띄든 두 칸을 띄든 아니면 루트 2만큼을 벌리든 상관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이러한 규칙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x는 a라고 하는 것에 관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냥 외우지 말고요. 이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이 x는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요렇게 생겼다. 그 생김새를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된다. 함수값이 같다.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자, 기준점이 A점이죠. 그죠? A점에서 같은 거리만큼을 이렇게 벌렸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그러면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우함수 하면서 우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썼나? 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랬지? 자, y축은 위치를 볼 때 요 대칭의 중심이 y축이라면 요 a가 뭐냐면 0인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f-x가 같다 라고 썼을 거야. 그치? 그거는 0을 기준으로 하는 뜻이야. 정 가운데가 0인데 0에서 봐봐. 왼쪽 너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이게 양수기 되겠지. 그치? 양 x-x에서 함수값이 똑같다 그러면 그걸 바로 y축 대칭이라 그러고, 그런 경우를 특이하게 우리는 우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요게 x는 a에 대한 대칭이고요. 요 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 대한 대칭이다?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된다. 식이 나오건 아니면 그림이 나오건 여러분이 그걸 파악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대칭을 설명할 때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벌리는 것도 그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죠. 여기가 a예요, a. 그러면 여기가 0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2a라고 하는 거는 요쯤에 있겠죠, 그죠? 여기가 a다, 그지? 여기가 0이요. 그러면 2a는 같은 거리만큼 이만큼 떨어진 여기쯤 있을 거라.
어떤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자, 이거 좀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a에서의 함수값과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은 같은 상태고요. 또 뭐까지도 똑같으냐 하면은 가운데서 옆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 2a에서 x만큼을 좁혀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2a-x가 되는 거야. 여기가. 자, 여기서는 x만큼을 또 좁혀와요. 그럼 여기는 좌표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높이, 여기서의 높이도 역시 어떻게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fx, x에서의 높이와 f 2a-x에서의 높이가 같다. 물론 좁히는 그런 거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요 x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 거리거든요. 자, 요 x를 여러분이 어떤 걸로 선택하든지 간에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x는 a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이 많이 씁니다. 이걸 외우세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식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보죠. 자, 요건 또 뭐냐? 요거는 점대칭이라고 하는 건 점대칭.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 근데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y축 거버릴까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러면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1차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직선은 좀 너무 단조로우니까 곡선을 갖다 하나 그려볼 텐데 여기서 만약에 봐봐요. 이런 식으로 휘어 올라가면 거꾸로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휘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요 점을 중심으로 이것이 대칭을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a, b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하나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이 휘어 올라가는 이 높이하고 이 내려가는 높이가요. 대칭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잘 보세요. 요만큼 옆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을 옆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x가 된다 이거지. 자, x만큼을 이동했어요. 이게. x만큼을. 또 x만큼을 왼쪽으로 갔어. x만큼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a-x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만큼 왔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야. 이만큼 올라갔다. 또 너는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내려갔다 이거야. 그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가 서로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되지. 그지? 얘는 조금 올라가면 많이 내려가면 대칭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올라간 정도와 내려간 정도가 옆으로 벌린 거리가 똑같다면 그러면 이것이 같아야 한다. 자,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다면 이것도 같아야 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갔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요런 경우는 그냥 갔다가 아니고 더하면 이게 올라간 것 내려간 것이 상쇄가 돼가지고 2b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때 이렇게 씁니다. f a-x 플러스 f a 더하기 x는 더하면 2b 이렇게 됩니다. 2b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럼 요 높이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느냐면 b 플러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뭐 알파라 그러면 요 높이는 b 플러스 알파 그럽니다. 요 높이는 당연히 뭐라 그래? b 빼기 알파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두 개를 더하면 2b가 나오죠.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은 서로 상쇄가 되고 두 개를 더하니까 2b가 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러면 자, 여러분은 얘는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쭉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점대칭, 그 다음에 x는 a에 대한 대칭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요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넓이가
여러 군데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자, 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주기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가 1이고 여가 1이야. 여가 2야. 여가 3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돼.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돼. 그러면은 이거는 주기 함수라고 하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얼마만큼 간격마다 반복되니? 그러면 2칸만큼. 그죠? 딱 요만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주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주기가 얼마니? 그럼 주기가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가 2다. 라는 이런 표현은 그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달라요. 요거는 f, x는 f, x 더하기 2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써줍니다. 자,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x 여기 있다고 치자. x 여가 있었어. 그런데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 2만큼 벌려주면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함수값이 어떠니? 둘이 똑같아. 같이 나와. 그도 그럴 것이 두 칸마다 반복되니까 두 칸 차이 나면 똑같은 그래프에 똑같은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나와. 자, 대칭을 설명하는 그런 식에서는 잘 보세요. x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죠. 잘 보세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는 x 앞에 마이너스 붙니 안 붙니? 안 붙지, 그지? 그게 다른 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 요건 주기를 설명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식이 나왔는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지? 그거는 대칭을 설명하는 식일 수 있다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기가 2인 함수를 설명하는 그런 그 식이단 말이죠. 요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잘 보세요. 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 자, 0에서부터 4까지 두 주기 동안의 함수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뭐 이렇게 네 번 다 하냐 이거지. 그지? 우린 딱 잘라가지고 얘를 자,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를 해주면 돼? 그렇지. 요게 한 주기 아니야, 그지? 요게 두 주기고, 그지? 그럼 한 주기 적분한 다음 몇 배? 2배 그러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는가? 자, 그래서 여기 주기 함수를 적분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9번 문제까지 풀었죠? 그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을 할 때는 무식하게 막 적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2번 문제 한번 보셔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fx가 이것이 x 절대값 더하기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gx가 x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x? 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 2000부터 2000까지 fx하고 gx를 곱한 것을 적분을 하래요. 그냥 적분하려니까 상당히 껄쩍지근해요. 이거 뭐 어떻게 적분할까요? 근데 요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제 y는 x의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 어떻게 생겼니? 요거 그림이 어떻게 생겼니? 이게 x축이고 이거의 y축이다 이거지. 이거에. 그럼 이 그림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 V자 형태로 이쪽은 기울기 1, 이쪽은 기울기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 에?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있는 건 무슨 함수? 우함수. 이런 거에? 이런 게 우함수란 말이야. 그리고 y는 이꼬르 x의 제곱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죠? 요것도 무슨 함수? 요것도 역시 우함수. 네. 요것도 우함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fx는 이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했습니다. 응? 더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생각 한번 해봐. 이게 지금 더해졌을 때 여다가 1 집어넣으면 이게 높이가 1이 나와. 여다가도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나와. 여다가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또 여기 똑같아.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 그러면 보자. 이 f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비교해봤어. 둘이 어때? 1 집어넣어도 2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1 넣어도 2 나오지. 그지? 아, 가만히 있어봐. 2를 한번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이쪽은 2가 되고 이쪽은 4가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똑같이 2가 되고 4가 되잖아. 그지? 그럼 무슨 얘기가 돼? 이 함수도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걸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도 어때?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해놓은 함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함수도 뭐다? 역시 우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gx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데요. 이거 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fx, gx를 직접 다 풀어 헤쳐가지고 적분 다 하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우함수, 기함수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걸 파악해가지고 적분할 때 써먹어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이렇게 곱하지 않습니까? 요거 기함수입니다. 요거 기함수입니다. 근데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해버리면 그 값이 그냥 0이 돼요. 따라서 요 문제는 답이 0이라. 그럼 선생님, 우함수 더하는 건 우함수라고 하고요. 곱하는 건 기함수라고 하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규칙은 뭡니까? 자, 여러분이 좀 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외워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함수, 기함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바이. 외워. 우함수는 그냥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x제곱이라고 생각해. 자, 기함수는 x세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우함수가 x의 제곱, 4제곱, 6제곱 짝수승이 되는 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와. 그렇겠지. 짝수승이면 양수를 넣거나 음수를 넣거나 다 양수로 계산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는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지. 그지? 양수를 세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거든? 무슨 얘기야? 너희들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 가면 위로 올라가고 왼쪽 가면 내려가는데 올라간 내려간 폭이 똑같으니까 이런 걸 기함수라 그래. 원점 대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개 함수가 있는데 우함수를 더한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x제곱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지? 그러면 그건 뭐가 되니? 그러면 x 짝수승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우함수다. 빼도 우함수다. 그러니까 우함수와 우함수는 더하거나 뺐을 때 우함수가 된다.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는 더하거나 빼게 되면 정체불명의 이상한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칭성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함수와 기함수는 요거 두 개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기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그냥 예를 들어 우함수를 x제곱으로 놓고 기함수를 x세제곱으로 놓고 계산해봐. 짝수 차수가 나오면 우함수, 짝수 홀수가 섞이면 우함수 기함수 아니거든. 홀수 차수만 남으면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곱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될까? 얘 두 번 곱해봐. 뭐 나와? 얘 두 번 곱하면 뭐 나와? x제곱 두 번 곱하면 4제곱 나오지. 그지? 짝수 차수지. 그지? 이거 우함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둘을 또 곱하면 5승 나오지. 그지? 5승 나오니까 이거 기함수란 말이야. 그럼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3승 곱하기 x 3승 어떻게 돼?
몇 제곱 나와? 6제곱 나오지? 짝수 아니냐? 그럼 뭐가 돼? 우함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누기라든가 아니면 합성한다든가 또 할 수 있겠지, 그지? 합성하는 거 한번 해봐. 합성하는 거. 우함수 안쪽에 기함수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함수가 x 세제곱인데 그 바깥쪽에 제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둘을 뭐 하는 거야, 결국엔?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6승이잖아. 그 x의 6승이 되니까 결론 뭐다?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성은 요거는 우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기함수하고 우함수의 합성은 뭐니? 그러면 x제곱의 세제곱인데 요게 바뀌어봐야 결론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6제곱. 역시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함수와 우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는 볼 것도 없죠. x제곱에 또 제곱이 되니까 x 4제곱. 역시 우함수네요. 자, 보세요. 기함수와 기함수를 합성하면 그때는 뭐가 되니? 그러면 x 세제곱에 세제곱을 더 씌웁니다. 그럼 x의 9제곱이죠. 야, 이거 조심하세요. 얘랑 달라이. 야, 달라이. 이거 9제곱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함수끼리의 합성은 기함수인데 나머지 것들은 우함수가 되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외워 놓으시면 또는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 놓으시면은 요런 문제 풀 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2번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 한 번 더 하고 끝냅시다. 우함수, 기함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f-x는 fx. 자, 이거 뭐 하라 그랬니? 대답해봐. 이거 뭐야? 무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우함수. 우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알았지? 그 다음에 fx는 우함수이고 이렇게 생겨먹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적분을 해주면 이거 3이 나온대. 그런데 얘들아,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면 그래 0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벌렸을 때 그래프의 모양하고 0부터 왼쪽으로 한 칸 벌렸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이렇게 적분해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 뜻이고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2배인 6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봤다. 인테그랄 x의 5제곱 그 다음에 x의 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함수와 fx를 곱하셔요. 그래가지고 적분을 하는데요. 자, 적분 구간에 유념하셔야죠. 적분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요거는 우함수, 기함수를 염두에 두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위 끝, 아래 끝이 서로 부호 반대잖아요. 그죠? 그때는 반드시 홀짝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적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짝수와 홀수가 섞이면 이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 홀수승인데 1은 뭐야? 이건 x의 몇 제곱으로 봐야 돼? 상수는 x의 0제곱으로 봐야 돼. 0은 짝수지. 알아 몰라? 0 짝수야, 이 잡것들. 0 짝수야, 0은. 아니, 짝호를 갖다가 자연수 차원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수 차원까지도 확장시키는데 0은 짝수고 마이너스 1 홀수고 마이너스 2 짝수가 알겠니? 마이너스가 붙어도 짝홀이 있어. 그냥 넘어가고 0은 짝수야. 그럼 요거는 무슨 함수로 봐야 돼? y는 1 그러면 생각 잘해봐. 상수함수는 옆으로 이렇게 가지, 그지? 그지? 옆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는 y축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어때? 똑같지, 그지? 분명히 이것도 무슨 함수야, 얘는 우함수고. 이놈들은 무슨 함수야, 이놈들은 무슨 함수야?
홀수들만 다 모았잖아. 그지? 요거 기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일부분은 우함수고 일부분은 기함수인 거야. 그런데 자, 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것은 적분에서 더하기 빼기는 분할이 가능하죠. 그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요. x5제곱, x3제곱, x를 묶어서 fx랑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fx를 따로 이렇게 분할을 해줘요. 이만큼씩.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x의 5제곱, x의 세제곱, x 묶어주고 fx, dx 써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1은 이제 생략합시다. fx, dx라고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지금 우함수고 요것이 기함수인데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니? 뭐 나온다? 기함수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근데 기함수는 이렇게 접근하면 뭐 되니?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올라가고 내려가면 넓이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려, 그치? 0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날아가 버렸지? 자, 요 놈만 남았네? 답이 뭐야, 그래서? 얼마? 요거 적어놨잖아, 얼마? 6이네, 6, 그치? 위아래 마이너스 1, 1도 요거.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6이네요. 2번입니다. 3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문제 맥을 찝어주시려면 정확하게 함수의 그 대칭성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죠?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적분하고 이제 미분 계수의 모양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넓이까지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계산까지는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3페이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요, 특징이 뭐냐? 자, 여기 네모칸 안쪽을 잘 보세요. 적분 변수가 t이고 피적분 함수 또는 위끝 아래끝에 변수 x가 있을 때, 자, 밑에 얘가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t 플러스 x의 dt. 이런 게 적분을 다 끝내고 나면 x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위끝 아래끝에, 자, a가 있고 x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럴 경우에도 그게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룰 때 양변을 뭐 미분한다거나 뭐 위끝 아래끝이 같아지도록 뭘 대입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 문제 10-1번 이런 거 극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써봅시다. 예제 10-1번. 자, 이 문제를 보고 한번 위끝 아래끝에 이렇게 문자 x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fx를 다룰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자, 주의하세요. 이 뒤쪽이요, dt예요. x가 아니고 dt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함수는 t에 대한 함수이고 바깥쪽에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t 말고 다른 문자는 없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요 식을 부정적분 해가지고 얘를 집어넣고 뺀다. 그러면 그것이 fx이다. 자, 잠시 얘를 갖다가 제가 gt라고 두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얘를 잠시 gt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테그랄 gt, dt. 자, 이렇게 위끝 아래끝이 없는 적분은 무슨 적분? 이런 거 무슨 적분? 이런 거는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뭐 하는 거라 그랬니?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 끝, 아래 끝에 이렇게 문자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무슨 적분? 정적분. 정적분은 뭘 구하는 거야? 곡선과 X축 사이에 뭐?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전혀 다르지만 부정적분을 갖다 쓴다 그랬지, 그지? 응. 자, 요게 G, 라지 G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GT는 이거는 T축과 이 GT라는 함수 사이에 넓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이 부정적분을 구하시고 x를 넣고 마이너스 3을 넣고 서로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라지 GT, x군요. x 마이너스 라지 G 마이너스 3. 요거는 상수가 돼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스몰 fx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지 g x 마이너스 라지 g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 fx의 무슨 값? 요거의 무슨 값? 극값이라 그랬지, 그치? 야, 극값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극값이라고 하는 게 뭐야? y는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면 이게 무슨 점? 극대점, 요게 극소점,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점, 극소점의 특징은 뭘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들이 거의 대부분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되죠. 그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3차 함수다 또는 4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항상 이런 그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것들을 여러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0 된다라고 하는 것은 f 프라임 x 이것이 0 되는 다시 말하면 미분해가지고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미분하면 자 도함수가 얻어집니다. 미분하면 이게 뭐가 돼요? 자, 뭐 나와요? 라지 gx 미분하면 뭐 될까? 잘 보세요. 라지 g라고 하는 모양은 스몰 g의 부정적분이었죠. 그죠?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gx가 되는 거예요. gx. 상수는 미분하면 뭐 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겠네요. fx가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는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이고 이 안쪽에 x라는 문자가 없고요. t라는 문자만 쫙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전체를 gt라고 두고서 부정적분이 이거라고 두고 정적분을 하면 얘가 되는데 그거를 미분을 하니까 스몰 g만 남는다. 자, 압축합시다. 얘를 gt라고 했죠. 그죠? 얘를 미분했습니다. 누구 남아요? 안쪽에 있는 게 그냥 나오죠. 그죠? 그죠? 안쪽에 있는 놈이 t라는 문자가 뭐로 바뀌어가지고 x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나오죠. 그죠? 자, 요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배우셨어요. f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잠깐만 잘 생각해봐요.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아져 버리지. 그지? 그지?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뭐야 그러면은? 넓이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지. 넓이 얼마인데? 그때 0이 나오겠지. 그지? 이걸 하나 이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양변을 뭐 하면? 양변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f x 프라임 즉 잘 보세요. dx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자, 요거 잠깐 gt라고 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미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 안쪽에 있는 것이 그대로 x라는 문자로 바뀌어가지고 튀어나옵니다. gx 이렇게요. 이것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를 풀 때요. 자, 풀이 fx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안에 있는 게 x로 싹 바뀌어 그대로 나와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가 0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미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얘를 갖다가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3, x 빼기 3하고 x 더하기 1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죠.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부호를 볼 때 양, 양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양, 양으로 나오게 되면 원래 함수는 뭐냐? 증가, 감소, 증가를 해요. 이것이 바로 y 이퀄 fx의 그래프 형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y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뭐가 되고요? 극대가 되죠. 3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고요? 극소가 됩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요것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고요. 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된다. 자, 말 그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실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은 요것은 f3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대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 계산 해보시면은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뭐 굳이 똑같은 걸 두 번 안 하더라도 아마 알 수는 있을 텐데요. 요거 한 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3t 제곱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t 3승 나오죠, 그죠? 자, 마이너스 6t 적분하면 3t 제곱 나오죠, 그죠? 그다음 9, 그럼 9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빼시면 되고요. 똑같겠죠. 이거는 똑같은 식의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 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자, 예제 10-1번 문제. 적분 구간에 x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서 식의 형태가 x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인테그랄을 포함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걸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입해가지고 0되게 만드는 거, 요거 하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예제 10-2번. 요건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자, 10-2번은요. 이것은 상수항이 적분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뭐냐? 요 놈은 윗끝과 아래끝이 둘 다 숫자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x를 포함한 식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함수를 약속을 할 때 x는 따로 있고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적분값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연히도 이게 같습니다. f고요. 이게 f잖아요. 둘이 똑같이 f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적분값을 상수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자, 요건 여러분이 순서에 주의하셔야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를 스몰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상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스몰 a다 너는 라고 둡니다. 그러면 fx라는 식은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그렇죠, 네가 a죠. 그냥 더하기 a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 ft dt니까 x라는 문자를 t로 바꿔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a로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 3승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t 4제곱, t 적분하면 2분의 1 t 제곱.
그 다음에 AT. 얘를 갖다가 0부터 2까지 적분했으니까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요. 자,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죠, 이거? 4.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상관없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0 빼가지고 나온 결과가 A와 같다. 여기서 이제 스몰 a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면은요,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죠? A 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A가 결정이 되면 fx가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좀 바뀌게 되면 가끔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건 넘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10-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2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 그 234페이지 거기도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정적분과 미분계수 이게 뭔 소리냐? 아무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겼다? 그럼 뭔가 있다. 그 뭐가 뭐냐? 지금처럼 요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리미트와 인테그랄이 같이 결합이 되는 경우는 보세요. 잘 보세요. 리미트 플러스 인테그랄. 이거는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미분계수의 형식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미분계수로 볼 수 있다. 자, 리미트와 인테그랄이 합쳐진 문제.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제 문제 11번 가지고 해드립니다. 이제 11-1. 자, 함수가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하자.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x 빼기 1분의 1 인테그랄 1 여기가 x ft dt. 자, 잘 보세요.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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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죠. 그죠?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x1 x1 x1. 근데 이 식을 인테그랄이 이게 길기 때문에 옆에다 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 x가 1로 간다. 그럼 x 빼기 1분의 분자에 1부터 x까지 ft, dt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옆으로 삐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에 인테그랄이 있고 옆에 리미트가 있고. 잘 봐봐. x가 1로 가까워지면 이 분모는 점점 얼마에 가까워진다? 요거 0이지, 그지? 그럼 자, 1 이렇게 되어가면 이것도 점점 얼마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럼 따라서 이 문제는 0분의 0꼴의 극한 문제죠. 이해돼요? 0분의 0꼴의 극한 문제인데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다 뭐라 그랬죠? 예? 아이고, 이건 다 뭐라 그래? 이거는 미분계수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100% 미분계수다. 0분의 0꼴의 극한은 다 미분계수다. 그럼 선생님 이게 미분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냐? 같은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까지 가신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인테그랄 ft dt를 라지 ft라고 하자.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하자. 거꾸로.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라지 f를 뭐 하면? 라지 f를 미분하면 누가 된다? 스몰 f가 나온다. 알겠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는 부정적분한 거에다가 넣고 빼면 되죠. 그죠? 맞죠? 부정적분해요. 라지 ft 나왔잖아. 여기다가 x 넣고 1 넣고 빼는 거 아니냐고.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거든. 이게 이거거든. 그지? 그러면 생각 잘해봐. 야야, 이 분자에 있는 놈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 그지? 이 분자에 있는 놈이 이거잖아, 결국에는. 그지?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너가 라지 f 빼기 라지 f1이구나. 자, 거두절미하고 이놈의 새끼가 이거다 이거지. 이게 딱 빠져나오면 되는 게야. 호라. 잘 봐. x1, x1, x1 다 똑같다 그지? 많이 보던 거다. 어디서의 미분계수? 어디서의 미분계수? 라지 f라는 함수의 미분계수인데 어디서?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라지 f를 미분하고서 1 대입하라 이 뜻인데요. 라지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스몰 f가 나온다고요. 걷다가 1 넣었으니까 요 놈은 그냥 f1이죠.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쉽게 또 풀립니다. F1? F1 1 집으면 뭐가 돼, 이제 이게? 답이야, 뭐, A, B, C, D 더한 게 답이겠지, 그지? 요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예제 문제 11번 이런 문제 풀 때, 미분하고 적분이 절묘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쉬워요. 단, 여러분이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적분이 얘라면 정적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부정적분이 이거라면 정적분은 이거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꿔준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제 문제 11-2번. 자, 예제 문제 11-2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요, x의 절대값에 1을 더한 겁니다. 절대값 더하기 1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뭘 풀어라 그랬냐면 복잡하네. 자, 리미트 h가 0 될 때 2h분의 1 인테그랄 2 더하기 h 2 빼기 h 그 다음 ft dt. 오케이?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 자, 얘들아 이렇게 쓸게. 요 분자에 뭐라고 쓸래? 얘를 부정적분해서 대입하고 빼는 거지. 부정적분한 걸 뭐라고 쓰자고? 라지 ft라고 쓰자고 해. 그러면 2 더하기 h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2 빼기 h를 대입해서 2를 뺀다.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요 모양이 요 모양으로 넘어가는 거야. 똑같아. 근데 이런 거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배웠어? 2 더하기 h, 2 빼기 h. 미분계수 꼴 기억나요? 꼴 기억 안 나요? 나요? f 프라임 a는 어떻게 배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렇게 하나 배웠고요.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리미트 h가 0 될 때 h분의 뭐라고 배웠어? f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배웠지. 아따, 이 잡것들도 다 까먹었구만. 환장 먹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요? 리미트 h 0 될 때 h분의 f a 더하기 mh 빼기 fa. 이게 뭐죠? m f 프라임 a 이거였죠, 그죠? m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면, 자, 원론대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얘를 갖다가 미분계수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지 f 2 플러스 h 빼기 fe 더하기 fe. 갑자기 난데없이 fe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이게 있어야 미분계수잖니? 이게 있어야 미분계수잖니? 그러니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더해주고 빼주고를 반복해주면 사라질 거니까 상관없겠지, 그지? 자,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 이렇게. 그러면 요 묶음 하나 미분계수가 되고요. 요 묶음 하나가 또 미분계수가 됩니다. 둘을 분할합니다. 분할을 하면은요, 리미트 h 0 될 때
2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자, 요거 순서를 제가 앞뒤를 바꿀게요. 바꾸면은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가 돼. 리미트 h가 0 될 때 역시 자, 분모는 2h였죠. F2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2.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여기가 더하기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제가 붙입니다. 상관없죠. 이렇게 해놓고 생각합시다. 가만히 보면은 말이야. 요 2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 요 2. 요 2는 밖으로 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럼 요 스몰 2라는 거 빠져나가면은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니까 미분계수꼴이 맞춰졌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2자 있죠. 2자. 2자만 빼고요. 마이너스는 이 h에 붙여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h에 m배가 들어가죠. m배가 들어가죠. 그럼 이게 m f'a가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h가 0이 될 때 여기다가 m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fa 더하기 mh 빼기 fa 이 모양을 만들고 바깥쪽에다가 이제 m을 한번 더 뺐던 거지. 그럼 이 부분이 똑같으면 얘가 완전히 같으면 그리고 이 부분이 같으면 요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고 그리고 m배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던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h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도 같이 h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돼. 그럼 요 2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밖으로 뽑아내면 된다고. 뽑아내면 돼. 그럼 요걸 지워버리고 앞쪽에다 2분의 1 써주시면 되고요. 너 지워버리고 앞쪽에다 2분의 1 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거 미분계수가 되고요. 2분의 1 붙죠. 또 요만큼 뭐가 되고요? 미분계수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붙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2분의 1 F'E가 되죠. 라지 F로 써야 되는데. 자, 요거 다시. 라지 F'E. 이렇게. 2분의 1 라지 F'E가 되니까 결국에는 라지 F'E가 되고. 라지 F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스몰 F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F'E가 되는 거지. 2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답은 3이죠. 그러니까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일단 머릿속에서 이 미분계수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수업 중에 했을 겁니다. 잘 봐. 약식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맞는데 봐봐. F라고 하는 이 문자를 가려봐. 자, 머릿속으로 F라는 문자를 가리면 2 더하기 H, 2 빼기 H지. 그지?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지 않니? 그러면 2랑 2랑 서로 상쇄가 되고 H 빼기 H니까 몇 H? 2H가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똑같지, 그지? 그렇잖아. 밑에 있는 게 2H고 위에 있는 것도 F를 살짝 가리면 빼줘가지고 2H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정확히 1이 나오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미분계수의 1배수다 라는 뜻이야. 이게 잘 봐. F를 가린 상태에서 A가 지워지고 H에 M이 붙었잖아. 그지? 그러면 H, MH니까 미분계수의 M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2가 지워지고 H, 마이너스 H니까 2H다. 지워지면 1배수구나. 그러면 너는 F 프라임 2의 1배수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다 하려면 사실은 시간 좀 걸리잖아. 시간 아껴 쓰는 방법이 잘 외워놓고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예제 문제 11-2번까지 풀었는데요. 자, 뒤쪽 연습 문제 중에서 한 개만 더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연습 문제 여러분이 다 푸셔야 돼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 네, 2번하고 3번 두 개를 제가 잽싸게 풀어드립니다. 자, 2번하고 3번 문제 보세요.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x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a의 절대값 dt.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직접 적분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게 절대값, 가우스 이런 거 막 집어넣어놔요. 근데 실제 이건 우리가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자, 봐봐. 이 안쪽에 t 말고 x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t와 상수만으로 구성이 된 거지, 그지? 그럴 경우에 얘를 갖다가 내가 ft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인테그랄. 자, 스몰 f를 적분해서 x 넣고 0 넣고 뺀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은 아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아니지? 자, 분자를 뭐라고 쓴다고?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 말로 할게, 이제.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야. 정적분은 부정적분한 다음에 x 넣고 0 넣고 뺀다 그랬지? 그러니까 라지 f에다가 x 넣고 라지 f 0 넣고 뺐어. 근데 이 모양을 딱 보니까 이게 x0, x0, x0 그래가지고 어디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0이라고 쓰면 되는데 f'이 뭐야? 스몰 f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놓을 때 ft를 t 빼기 a라고 잡았으니까 절대값 t 빼기 a라고 잡았으니까 요 놈은 0 빼기 a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요건 a의 절대값이죠. 그죠? 맞죠? 어차피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나 a 절대값이나 절대값 기호 안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붙는 건 의미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답입니다. a 아니야. 절대값 a야. 어? 답이 절대값 a가 돼야 된다고. 자, 3번 문제 마무리해드립니다. 3번 리미트 h가 0 될 때 h분의 1이 있고요. 인테그랄 이쪽이 2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h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이렇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도 직접 적분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하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h가 0 된다. h분의 이 스몰 해가지고 얘를 집어넣습니다. 자, 2 더하기 h라고 두시고 f2라고 두시고 그러면 자, 가립시다. f 가린 다음에 빼기 하니까 2h가 되고 h가 됐네. 그지? 너는 그러면 미분계수의 몇 배? 2배가 나오게 된다. 어디서의 미분계수니? h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2에 가까워지겠죠? 2에서의 미분계수. 그것의 몇 배? 2배다. 결국에는 너는 2배의 자, 라지 f를 미분한 건 스몰 f니까 2f이니까 2 곱하기 자, 2 집어넣으세요. 얼마 돼요? 7 나오죠. 그죠? 맞죠? 2 넣으면 4, 2, 1이니까 7 되죠. f2가 요게 7이니까 7, 14. 답은 14다.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 놓도록 하십시오. 오늘 공부한 데까지가 미분의, 아니, 적분의 계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적분 계산까지 이제 여러분이 쭉 다 끝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 파트인데요. 응용 파트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적분 중에서도 구분 구적법하고 정적분 정의 외우고 하는 게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거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을 압축하는 공식들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연습 문제 마저 풀고